4세,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통합적 지식을 키우는 10가지 독서 방법. 첫째, 독자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 아이가 독서를 즐기며 성장하기 위해선 책과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책을 좋아하면서 늘 놀 줄도 알아야 해요.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독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더 깊게 탐구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4세부터 7세 아이를 위한 책 읽기는 신나고 재미있고 무언가를 느끼는 과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의 문제 행동을 걱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으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고치려 하죠.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납니다. 부모가 가진 독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다니엘 페낙은 독자의 권리 10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책을 읽지 않을 권리. 둘째, 건너뛰며 읽을 권리. 셋째,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넷째, 책을 다시 읽을 권리. 다섯째, 어떤 책이나 읽을 권리. 여섯째, 책을 현실로 착각할 권리. 일곱째, 아무데서나 읽을 권리. 여덟째,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읽을 권리. 아홉째, 소리내서 읽을 권리. 열째,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책을 좋아하는 어른이라면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이 권리를 아이에게 허용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 대충 건너뛰며 읽는 것, 아무데서나 읽는 것, 자신이 읽고 싶은 곳만 골라 읽는 것 등은 제대로 된 독서가 아니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책을 읽는 나에게 이런 행동을 금지한다면 내가 원치 않은 장르의 책을 책상에 앉아서 뒤척이지 말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독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거부감이 앞서겠죠. 특히 아이는 커가는 중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독자의 권리를 먼저 누려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며 자신만의 상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둘째, 편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책을 고르자. 세상에 편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특정 주제나 장르의 책만 읽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근거 없는 걱정일 뿐입니다. 아이가 특정 주제나 장르를 좋아한다면 오히려 밤같고 고마운 마음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줘야 할지 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숙한 독서로 가는 첫 단계는 아이가 관심 있는 소재나 주제의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아이의 취향은 가지각색입니다. 무조건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만약 아이가 공룡책만 본다면 공룡이 등장하는 지식책에서 공룡이 등장하는 창작동화로 공룡의 역사를 살피며 지구와 인류의 역사까지 조망하는 역사책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룡뼈를 발굴하는 이야기, 뼈를 관찰해서 실제 모습을 상상하고 모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이후 공룡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공룡을 연구한 사람들과 공룡을 여러 가지 컨텐츠로 만드는 산업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한다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림과 사진이 많이 수록된 백과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죠. 이처럼 특정 소재만 좋아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책과 즐거운 기억을 연합시키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중요한 지점은 바로 책과 즐거운 기억을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엄마 아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 그리고 포근함이 책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루 중 책을 읽어줄 때의 부모 모습은 가장 아이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죠.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독서를 싫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서가 의무가 되면서 숙제, 지루함, 어려움 등의 이미지와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만 보면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독서록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요. 이런 잘못된 연합 현상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 엄마의 따뜻한 체온, 아빠의 든든한 품, 재밌는 이야기, 엄마 아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 등이 책과 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떠올리면 즐겁고 편안하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렇게 연합된 기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기억이 강렬하다면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책 읽기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온전히 혼자 읽기로 독립하게 되어도 강렬하게 연합된 기억은 아이가 평생 책과 친구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초등 3학년 정도까지는 계속 읽어주는 것이 좋아요. 글자를 안다고 해서 혼자 읽기를 강요한다면 아직 듣기 능력에 비해 읽기 집중력과 읽고 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 책이 어렵게 느껴지고 책과 점점 멀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책을 놀이로 확장시키자. 책 내용을 매개로 다양한 놀이를 확장하면 독서와 놀이의 이로움을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책 내용과 연결해서 그림 그리기, 만들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다양한 몸놀이하기, 역학을 가기 등 어떤 놀이로도 응용할 수 있죠. 어떤 책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아이가 책이랑 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한 정답은 바로 아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리기를 통해서, 대화를 좋아하는 아이는 말하기를 통해서, 발명을 좋아하는 아이는 만들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아이가 원하는 활동,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돼요. 반쪽이를 읽고 나서는 반쪽이를 흉내내며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더 짧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책 속 대사를 따라 말놀이를 하고 역할극을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면 책에서 놀이로의 성공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째,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자. 책을 읽고 노는 방법 중에 그림 그리기는 아이들 모두가 좋아하고 즐기는 방법입니다. 책과 관련된 그림 그리기 방법을 통해 아이가 책의 내용을 되새김질하며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장면 그리기, 마음에 드는 장면 복사해 말풍선 만들어 대사 집어넣기, 아이가 글자를 모르거나 쓰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가 받아서 주고 이때 아이의 말을 고치지 않기, 주인공이나 마음에 드는 인물 그리기, 새로운 제목 정하고 표지 그림 다시 그리기, 4컷짜리 만화로 꾸미기, 다양한 소재와 방식 활용하기, 주인공이나 등장인물 꾸미기, 커다란 전지 위에 실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을 그려 재미있는 표정으로 꾸미기 등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 말을 따로 적어두거나 아이의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어 작품집으로 만들면 좋아요. 책 제목, 작가, 출판사, 날짜, 나눈 이야기, 활동자료 사진과 그에 얽힌 장면, 설명 등이 어우러지면 최고의 작품집이 됩니다. 여섯째, 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끝까지 읽어주지 않아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재밌어질 시점에 책을 덮고 과연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아이가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어요. 아이가 자기 생각을 키워가고 상상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아이가 만든 이야기를 부모가 충분히 지지하고 반응해준 다음에 다시 책을 읽으며 작가의 생각과 비교해보게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기 생각을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말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꼭 질문을 해주세요. 아이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고 펼쳐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는 대화 없이 내용에만 집중해서 책을 끝까지 읽고 싶어 하는데요. 그럴 때는 책 내용만 몰입하도록 끝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야? 이 부분이 왜 좋아? 생각나는 사람이나 기억나는 일 있니?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만 찾아볼까? 따라해보고 싶은 것은 뭐니? 이 책과 비슷하거나 기억나는 책 있니? 친구나 동생에게 이 책을 보여주고 싶니? 이 책을 선물한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니? 이 책을 쓴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니? 이 책에 별을 붙인다면 몇 개를 붙여주고 싶니? 엄마 아빠와 자신의 느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이는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생겨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표현을 잘하게 됩니다. 일곱째, 아이한테 책 관련 퀴즈를 내게 하자. 엄마 아빠가 퀴즈를 내는 활동도 재미있지만 아이가 답을 맞히는 수동적 역할보다는 직접 퀴즈를 내는 능동적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글자를 모르면 그림만 보고 문제를 내도 좋고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내도 좋습니다. 어쩌면 퀴즈를 내기 위해 아이는 다시 읽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어요. 구름빵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었을까요? 일곱 난쟁이는 몇 명일까요? 퀴즈에 답이 들어있어도 좋고 앞뒤가 맞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아이와 즐기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실력이 늘어 아이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재미있는 퀴즈를 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고력이 커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죠. 여덟째, 책에서 본 내용을 체험하자. 책에 나오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떡볶이가 나오면 아이와 함께 떡볶이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세요.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모아서 우리 집 그림책을 만든다면 이 또한 최고의 책놀이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실천하려면 엄마 아빠는 무척 번거로워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정서와 인지가 또 공부력이 제대로 발달하길 바란다면 초등학생이 되어 공부에 허덕이지 않고 배우고 즐기며 성장하는 아이로 커가길 바란다면 더더욱 강조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보기 바랍니다. 아홉째,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읽어주자. 4세부터 7세 아이들은 특히 반복 읽기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큽니다.
한 번 읽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익숙한 이야기가 더 몰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읽을 때 자세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복해서 읽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도 재미있으며 알아맞히면서 신나고 왠지 뿌듯한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게다가 자주 읽은 책은 엄마 아빠가 한 문장을 빠뜨리거나 조금만 다르게 읽기만 해도 아이는 바로 알아차려 틀린 부분을 바르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그 이야기뿐 아니라 자세한 표현과 문장들이 통째로 장기 기억에 깊숙한 곳에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복 읽어주기는 새로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점이 훨씬 많습니다. 반복 읽기를 통해 저장된 지식은 아이의 평생 공부의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은 아이들이 여러 번의 책을 읽은 아이들보다 언어 습득의 속도와 이해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 힘들다면 책 내용을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녹음하고 때로는 그것을 들려주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연령대별로 알맞은 방법을 찾아 책을 읽어주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란 쉽지 않아요.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잘 읽어주고 싶어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 특성들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다만 아이의 발달적 특징을 잘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연령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책을 읽어주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